총장 후보자님, 조금 곤혹스러울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준 씨 아시죠? BBK.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고 또 제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 국회가 열어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 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소위 가짜편지, 소위 기획입국권을 다루셨죠. 그래서 네, 본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BK 등을 포함해서 소위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에 주식 매집이 있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건. 그래서 BBK가 주식 매집하는데 주요한 회사였는데 이 BBK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 BBK의 와 관계되는 다른 회사가 LKE뱅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준 씨가 얘기하는 증거의 핵심은 아직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49억 9,999만 9천 원의 그 LKE뱅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송금한 은행 입금 전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BBK의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증거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면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나 혹은 정부가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본인을 불러준다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도 제시하고 이 진상규명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한 얘기의 골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정의 증거들이 현출되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혹은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가 제시한다는 증거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알기론 대부분 형사재판, 특검 당시에 이미 제출됐던 자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그 후에 더 살펴보고 상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전체 기록의 숫자는 1,106만 3,367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 11만여 건 늘었습니다. 이 중에 공개가 제한이 되는 일정 기간 공개가 제한이 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0만여 건입니다. 1.8%입니다. 그리고 비밀이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업무상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비밀 기록은 1,100여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80만여 건은 일반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기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공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도 아니고 비밀기록물로서 표지에 비밀이다 이런 표지도 없습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것인데 범죄 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됩니까?
기록물 대응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개된 기록물들을 보니 범죄 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20만여 건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관할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법원장이 허가를 하면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후보자가 거듭거듭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되면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이 된다면 그 후에 관련된 사항을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 정권 때 제대로 수사 안 됐던 사건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우전 수석이 지금 2014년 6월 5일 날 해양경찰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마치고 취재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 라고 자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켜라,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도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절차를 철저 수사를 다그쳐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등 세월호 관련돼서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또는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내용들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의혹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후보자 총장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면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범죄의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정현 그 당시 2014년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29조 제1항의 경우 세월호 특조위가 특별히 고발한 경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시 법무부 장관, 김용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것을 대정부 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 때도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속히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진짜 원칙에 따라서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수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어찌하여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이 제가 잘 모르지만 확인을 해보고 그 사건이 지연되게 된 경위까지 같이 파악해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된 사건은 KBS라든지 각종 언론 기관에 전화를 해서
언론 보도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민단체들도 고소고발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조위도 특별히 고소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수차례 검찰 관계자나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전체 기록의 숫자는 1106만 3367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 11만여 건 늘었습니다. 이 중에 공개가 제한이 되는 일정 기간 공개가 제한이 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0만여 건입니다. 1.8%입니다. 그리고 비밀이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업무상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비밀 기록은 1,100여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80만여 건은 일반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기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공개 가능하다는 것. 총장 후보자님, 조금 곤혹스러울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준 씨 아시죠? BBK.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고 또 제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 국회가 열어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 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소위 가짜편지, 소위 기획입국건을 다루셨죠. 그래서 네, 본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BK 등을 포함해서 납득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혹은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가 제시한다는 증거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알기론 대부분 형사재판, 특검 당시에 이미 제출됐던 자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그 후에 더 살펴보고 상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금 전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BBK의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증거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면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나 혹은 정부가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본인을 불러준다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도 제시하고 이 진상규명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한 얘기의 골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정의 증거들이 현출되고 그래서 소위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식 매집이 있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건. 그래서 BBK가 주식 매집하는데 주요한 회사였는데 이 BBK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 BBK의 와 관계되는 다른 회사가 LKE뱅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준 씨가 얘기하는 증거의 핵심은 아직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49억 9,999만 9천 원의 그 LKE뱅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송금한